그 다음에 또 팬들이 또 불통난 장면이 이건데 팬들보다 내가 더 고통받고 있다. 뭐 이게 이해는 가는 발언이잖아요. 이게 진짜인가요? 저도 이거 한글로 된 제목을 보면서 야, 뭐 번역 잘못된 정말 저렇게 감독이 얘기했다고? 안녕하세요, 폴리티비 성욱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진입니다. 네, 오늘은 간밤에 있었던 맨체스터 더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손흥민 선수가 떠난 뒤로 프리미어리그에 대한 관심이 조금은 줄어든 분위기가 있지만 여전히 세계 최고의 리그는 뭐 프리미어 리그고요. LAFC 경기를 볼 때마다 프리미어리그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를 절감을 하고 있는 요즘인데, 자, 그 중에 가장 정점에 있는 더비라고 할 수 있는 대회입니다. 어제 아이콘 매치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이 아이콘 매치 끝났으니까 이제 아이콘 매치 봐야 된다, 농담을 할 정도로 이 두 팀의 사정이 썩 좋지 않은 상황에서 또 만나게 됐습니다. 맨체스터 시티 홈에서 열린 경기였고요. 맨체스터 시티가 돌아온 포든의 활약, 그리고 도쿠의 활약, 또 엘링 홀란의 멀티골에 의해서 무려 3대0의 대승을 가져갔습니다. 경기 끝나고 보면, 기록 보면은 뭐 크게 별 차이가 안 나 보이는데 경기를 보면 축구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지표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기력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최근에 두 팀이 상대가 안 좋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거의 뭐 맨시티가 원사이드하게 경기를 한 것에 가까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최근에 그나마 맨유가 뭐 맨시티 상대로 중요한 경기에서 좀 승리를 좀 하기도 했었고, 뭐 테나 감독 때도 뭐 우승 차지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맨유 팬들도 자, 오늘 이 경기 잡아서 우리가 분위기를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갖고 경기를 보셨던 것 같은데, 뭐 수치상으로는 점유율도 앞서고 뭐 패스 숫자도 많고 슈팅 숫자도 비슷비슷하고 뭐 많이 비슷해 보였지만 내용적으로는 많이 좀, 표현 죄송합니다, 좀 발렸고요. 네. 실점도 3골이나 하면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지난 시즌 순위하고 좀 비슷한 14위까지 떨어지는 1승 1무 2패에 상당히 부진한 출발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 됐어요. 예, 이게 리그에서만 부진한 게 아니라요. 심지어 잉글랜드 카라바오컵, 리그컵에서는 2라운드에서 4부 리그 그림지비 타운의 승부차기 끝에 탈락하는 굴욕도 맛봤습니다. 네, 사실 컵 대회에서 한번 삐끗할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리그에서의 부진하고 좀 겹치니까 좀 팬들 입장에서는 감독에 대한 불신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 기록을 봐도 이게 아무리 감독에 대해서 그 많은 팬들이 그냥 느낌으로만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역대 최악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리그 31경기에서 8승 7무 16패고요. 이게 아모린 감독 부임 후에 리그에서 전체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맨유보다 부진했던 프리미어리그 팀은요, 강등된 세 팀 말고는 없어요. 토트넘조차도 네. 뭐 최근에 토트넘 상당히 잘합니다만 그럴 정도로 지금 폼이 최악이다. 네, 그렇죠. 아무리 감독 부임 이후로 맨유의 폼은 최악이다. 근데 돈은 돈대로 쓰고 선수 레벨도 상당히 높은데 참 말썽달썽한 팀입니다. 전체 승률이 아무리 감독이 지금 맨유에 와서 36.17%니까 3경기당 한 번밖에 못 이긴다는 거죠. 예, 그렇죠. 심지어 이게 어떻게 좀 낮은 수치냐 하면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정식 감독이 된 모든 감독들 중에 최악의 승률입니다. 이게 스카이 스포츠 자료를 보니까 역시 퍼거슨 감독이 59.67%, 거의 뭐 60%의 승률로 단연 1위 올라 있고요. 2위가 무리뉴 감독이 자기 뭐 지도자 커리어 최대 업적은 맨유로 2위 한 거다 했던 여기서도 2위네요. 58.33%. 그리고 흔히 이제 모반무 솔텐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퍼거슨 감독 이후로 모예스, 반할, 무리뉴, 솔샤르, 테나까지 뭐 랑닉을 넣는 사람도 있던데, 아무튼 요 감독들조차 굉장히 높아요. 무리뉴 감독 58.33%입니다. 그리고 테나 감독이 54.69%고요. 솔샤르, 그리고 모예스, 반할. 이거 그 모반무 솔텐이 퍼거슨 다음으로 쭉 줄지어 있네요. 승률로 봤을 때는. 그런데 사실 모예스 감독이 퍼거슨 감독 때랑 너무 격차가 크니까, 낙차가 크니까 그쵸. 팬들이 더 빨리 좀 분위기가 나빠지면서 좀 쫓겨난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그 옛날 분들보다도 성적 이렇게 보니까 확 와닿네요. 예, 그렇죠. 심지어 아모린 감독이 맨유 선임된 이유가 스포르팅에서의 활약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이 스포르팅에서는 리그 167경기에서 130승 23무 14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스포르팅에서 했던 리그 전체 패배보다 많은 패배를 맨유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사실 무리뉴가 대단한 거예요. 포르투갈에서 그렇게 하고 뭐 챔스도 뭐 당연히 먹고 왔지만 첼시 오자마자 우승시키고 하는 거 보면, 테나 감독이 상당히 부진해서 잘리고 최근에 또 레버쿠젠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잘리면서 좀
역시 좀 이상한 사람이다 이런 게 돌고 있지만 그 테나 감독조차 두 번째 시즌 부진했다고 했을 때 시즌 통틀어서 14패. 예. 네. 그러니까 결국 아모린 감독보다 테나 감독이 조금 더 나은 성적을 거둔 거죠. 그렇습니다. 부임 후에 올 시즌 지난 시즌 다 묶어서 31경기 8승 7무 16패다. 아 이거는 상당히 좀 좋지 않고 물론 지난 시즌 도중에 부임을 했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사실 뭐 이 정도 시간이 주어졌는데도 개선점이 안 보인다는 거는 참 걱정스러운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번에 맨체스터 더비에서 패배를 하고 나서 또 약간 논란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모린 감독 인터뷰를 했는데 나는 스타일을 바꾸지 않겠다. 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스타일을 바꿀 거면 나를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감독을 교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논란이 됐고요. 나 돈 안 받고 안 나가. 예, 그렇죠. 위약금 줘. 나는 내 스타일대로 끝까지 내가 옳았다는 걸 입증할 거야. 뭐 그런 날이 올 거라 믿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겠죠, 본인은.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팬들이 또 불통난 장면이 이건데 팬들보다 내가 더 고통받고 있다. 뭐 이게 이해는 가는 발언이죠. 이게 진짜인가요? 저도 이거 한글로 된 제목을 보면서 야, 뭐 번역 잘못된 정말 저렇게 감독이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그 뉘앙스를 보면은 네. 그 트위터 원문도 있고 댓글도 있잖아요. 그 댓글들도 보면은 이 원문도 뉘앙스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왜 더 고통받느냐 이런 댓글들도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감독으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또 고통스럽다 이런 걸 말하고 싶었겠죠. 예. 네, 근데 이 스타일 면에서 이거 보면 어쨌든 그 안첼로티 감독이 최근에 이제 브라질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이분이 어디 가든 성공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뭐 에버튼에서는 뭐 좀 하다가 나폴리나 에버튼에서는 조금 부진했지만요. 그래서 이분이 했던 인터뷰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 감독 축구 철학 나한테 축구 철학 없다 그러는데 나는 잘 모르겠다. 나는 어떤 팀에 가든 그 팀에 있는 선수들을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는 축구를 하는 게 감독의 역할이다. 그게 전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뭐 그게 정답일지 아닐지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요즘 아모림을 보면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본인의 정해져 있는 그 규격 외의 선수를 좀 끼워 맞추려는 그런 축구를 하다 보니까 내용적으로 좋지 않고 선수들도 좀 안 맞는 옷을 입고 뛰니까 실수도 좀 많은 것 같고 자 레전드들도 좀 한마디씩 했네요. 예, 웨인 루니는 강등권의 폼이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지금 한국 와 있는데 이 어디 외신에 나왔나요? 예, 그 BBC 라디오 전화했나요 이렇게 예, 한국에서 팟캐스트 같은 거 운영을 하니까 어제 퍼디난드 SNS 보니까 맨유 레전드들 모여가지고 이 경기 본 것 같던데 예. 네 아모린 감독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얘기 가까운 미래에 성과를 낼 걸로 보인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전망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네. 아모린 부임 전보다 지금 상황이 더 나쁘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또 하나의 맨유 레전드이면서 독설가 게리 네. 네빌 뭐라고 했나요? 이미 2억 파운드를 쓰고 감독에게 프리시즌까지 줬는데 이런 상황은 안 된다. 예, 그렇죠. 시즌 도중에 온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제는 프리시즌이 있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뜻이죠. 예. 그 다음에 또 감독 전술 아이디어가 선수들에게 안 먹히고 있다는 얘기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전설 로이킨도 비판을 했습니다. 맨유에는 퀄리티가 부족하다. 수비는 엉망이고 평균적인 팀 같다. 감독의 시스템 고집도 문제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근데 로이켄이 잘 얘기해줬네. 아니, 좀 되게 얘기를 잘 해줬네. 그냥 네. 평균적인 팀이라고. 평균 이하의 팀인데. 아니, 그러니까 일단 지난 시즌 랭킹이 말해주고 올 시즌 랭킹이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인정을 못한 지가 벌써 10년이 됐단 말이에요. 맨유가. 이런 상황 속에서 아모린 감독. 그러니까 저는 늘 그렇습니다. 너무 감독을 쉽게 자르고 너무 쉽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솔샤르, 뭐 테나흐, 그리고 아모림 다 이제 검증이 안 된 사람들이잖아요. 프리미어리그에서 물론 모에스 감독을 데리고 왔지만 모에스 감독도 탑팀에서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 바날이나 뭐 모리뉴까지는 저는 충분히 영입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있는 감독들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일단 맨유급의 팀을 운영을 하려면 뭐 경기력을 떠나가지고 이 정도 규모의 시스템과 어떤 그 빅클럽으로서의 압박을 경험해본 사람이 저는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렇다면 아모린 감독 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게 문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이게 BBC의 칼럼을 기고하는 데니 머피가 한마디로 딱 요약을 네. 했습니다. 맨유의 문제는 전술이 아니라 선수 기용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전술에 맞지 않는 그러니까 선수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힌다. 이게 문제라고 지적을 한 건데요. 아까 제가 안첼로티 얘기했던 것하고 약간 맞닿는 면이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아모린 감독은 뭐 스포르팅에서 했듯이 맨유에서도 3-4-2-1 전형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우리 대표팀이 최근에 시도하고 있는 것하고 좀 비슷한데 스포르팅에서는 요 전술을 고수하면서 5년 동안 리그 우승 2번 했고요. 컵대회도 우승을 하면서 상당히 성과를 좀 내긴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거의 그대로 가져와서 쓰고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쓰고 있는데 사실 이게 맨유에는 좀 맞지 않는 옷이라는 게 뭐냐면은
3-4-1 전형은 기본적으로 윙백이 측면을 거의 다 도맡는 전술인데 이게 윙백의 개인 기량에 따라서 측면 공격의 퀄리티가 저하된 성향이 강하다라는 뜻입니다. 스포르팅에서는 물론 포르투갈 리그의 그 수준도 고려를 해야겠지만 윙백들이 화려했습니다. 물론 한 시즌만 있긴 했지만 누누 멘데스도 있었고요. 페드로 포로도 있었고요. 최근에 첼시적 확정 지은 유망주 지오바니 켄다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격적이고 퀄리티 있는 선수들을 스포르팅에서 활용을 했는데 현재 맨유의 윙백은 그런 퀄리티와는 거리가 좀 멀어 보입니다. 근데 오른쪽에 마즈라위, 달롯, 뭐 아마드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공격적인 윙백 있잖아요. 윙백 포지션 넣었을 때. 그렇죠. 왼쪽 같은 경우도 뭐 도르구도 있고 이 정도면은 뭐 퀄리티 자체가 나쁘진 않지 않나요? 다만 여기 안 맞는다는 건가? 이런 식의 축구를 하기에는? 그렇죠. 아무래도 뭐 맞지 않는다보다도 그러니까 포르투갈에서 멘데스, 포로 이런 선수들이 가진 수준과 그 다음에 프리미어리그에서 달로트나 마즈라이가 제공할 수 있는 수준, 도르그가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에 가깝습니다. 경쟁 팀들하고 비교했을 때 현격한 차이가 뭐 현격하게 앞서가기는커녕 오히려 뒤질 수 있는 그런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 3-4-2-1 전형에서는 뭐 윙백도 윙백이지만 중앙 미드필더 조합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중앙 미드필더 2명이 모두 활동량이 좋아야 되고 모두 기동성이 좋은 게 베스트입니다. 근데 지금 맨유의 문제는 뭐냐면 공격진에 쿠냐, 세슈코, 은벤모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화려하네 이 정도면 진짜. 그러니까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3선으로 내려오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3선으로 내리면 페르난데스는 물론 활동량 좋고 뭐 수비 가담도 성실하지만 공격적인 측면에 빼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나머지 한 명을 무조건 수비에 특출하고 기동력 좋고 활동량도 좋은 선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맨유 3선을 보면은 카세미루는 전성기에서 내려와서 기동력이 아쉽고요. 우가르테는 수비력 자체는 괜찮은데 판단력이나 아니면은 볼 배급 이런 것에 큰 문제를 드러냅니다. 그 다음에 코비 마이누는 아직까지 그런 모든 성장 단계에서 이 두 선수보다 뒤처진 측면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파트너가 없어져 버리니까 이게 다 삐걱거리는 거예요. 심지어 페르난데스도 지금 2선에 설 때나 아니면은 좀 2.5선에서 활약할 때보다 훨씬 더 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맨유가 지난 여름에 이제 카를로스 발레바라고 브라이턴에서 뛰고 있는 이제 중앙 미드필더를 영입하려 했던 건데 결국에는 영입이 안 되면서 중원 문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팔리냐라도 데리고 가지. 근데 진짜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팀의 영혼은 브루노 페르난데스 아닙니까? 그렇죠. 10년 동안 뭐 그동안 보여줘 왔던 어떤 로얄티도 그렇고 또 가장 좋은 활약을 해왔던 선수이기도 하고 이 선수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포지션을 일단 살려놓고 나머지 포메이션을 짜는 것도 제가 유구하게 FM을 해왔던 역사에 비추면 그런데 야 브루노 페르난데스 3선에 내리고서 이 팀이 7-9-7을 뽑을 수 있나? 이런 걱정이 개인적으로 드는데 아무튼 자신의 기본적인 3-4-1 포메이션을 고수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경기력이 좀 늘 보면 뭔가 이렇게 좀 그 어릴 때 프라모델 조립식 같은 거 해봤어요? 저는 프라모델은 잘 안 해봐요. 이거 할 때 뭔가 부품이 안 맞는 부품을 얼기설기 막 이렇게 끼워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런 지적들, 선수 기용. 결과적으로 저는 그래요. 이게 선수 기용의 문제라는 결과적으로 그런 이 전형에 딱 들어맞는 11명이 없다면 결국에는 포메이션을 좀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그런 지적일 수 있는데 일단 문제는 지금 뭐 사부리그 팀 뭐 맨더비 지는 거는 사실 질 수 있다고 봅니다만 그것도 원정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일정이 뭐 첼시하고 홈 경기 있고요. 브랜트포드 원정, 또 썬덜랜드 홈정, 강팀 썬덜랜드 있고 이제 10월 A매치 기간 지나서 리버풀 원정을 또 갑니다. 안필드에서 장렬히 전사할지 아니면 그 전에 잘릴지 모르겠지만 사실 팀 입장에서 바꾸기는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지금 감독을 또 바꾸면 또 누굴 데리고 올 것이며 시즌 도중에 그리고 이 사람 믿고 지금 프리시즌 다 바치고 이정리 그렇게 썼는데 참 이거 골치네요. 이게 뭐 디렉터나 이런 역할이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이 양반의 어떤 철학을 좀 다듬는 작업을 도와주거나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현재 선수 구성으로는 아까 했던 얘기랑 똑같습니다. 3-4-2를 유지하는 것은 욕심에 가깝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게 전형도 전형이지만 조금 전술적인 수정을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맨체스터 더비 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움직임이 너무 정적이에요. 그리고 상대의 좀 수동적인 경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패스 점유율 높고 이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이런 움직임이 기동성 움직임이 살아나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뭐 선수가 맞지 않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하여튼 예. 전술 바꿔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추천 전술이 있습니까? 추천 전술이요? 네. 추천 전술이라기보다는 네. 페르난데스를 살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데 이게 뭐 기량적으로도 그렇고 사실 이 팀의 핵심 선수인데 이 선수가 최대치를 발휘를 못하게 한다면, 그러니까 손흥민을 뭐 3선에 내려갔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 부페랑 다르긴 하지만 그 비유를 하자면 팀의 에이스가 뭐 좋은 역할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두 사람이 같은 나라 사람인데 그걸 대화 안 되나? 네. 아무튼 맨유가 정말 오랫동안 헤매고 있고 지난 시즌에 토트넘하고 맨유하고 너무 안 좋은 성과를 내고 있어서 토트넘 그나마 유로파리그 우승해가지고 면피를 했는데 그렇죠. 과연 맨유는 어떻게 앞으로 헤쳐나갈 것인지 이 위기를 넘어서 아모린 감독이 퍼거슨 이후 최고의 감독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